최근 미국에서 일본과 동맹을 끊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일본을 당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양대 싱크탱크 중 하나인 케이토 연구소에서 등장한 주장으로 미 정가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단체라서 일본에서 무시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보수파 공화당의 집권을 돕고 있는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정책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정도이며 미 보수파 정계에서는 공화당이 집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관으로 백악관 및 상원을 떠받쳐주는 브레인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그들의 일본을 정리하자는 주장은 적지 않은 무게감을 가지며 충격을 주는 게 당연합니다. 현재 일본은 동북아 주변에서 대만을 제외하고는 자신들을 둘러싼 모든 국가들이 사실상 적대적이라서 그 어느 때보다 미국에 의지하고 있으며 아베 총리는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백악관으로 날아갔습니다. 트럼프뿐만 아니고 오바마 시절은 더욱더 미국과 깊은 밀월 관계를 내세웠고 로비를 했던 그들이기에 미국의 이런 발언은 말 그대로 청천벽력이며 냉엄한 국제 외교의 현실을 실감케 했다는 것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미국의 싱크탱크는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중심을 일본으로 보고 의견을 냈으며 미일 동맹은 동맹 중에서도 최고 수준인데 어떻게 그중 가장 영향력이 있는 케이토에서 이런 말이 나왔냐는 것이죠. 또한 일본은 미국 싱크탱크의 일본 관련 연구를 위한 자금도 엄청나게 지원해 온 바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핵심 여론을 조성하는 곳이 그들임을 알기에 사사키 평화재단을 비롯해 각종 조성된 풍부한 자금이 미국에 수혈되면서 일본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했고 때론 그것이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사사키 평화재단은 2014년 한국의 독도를 미국이 다시 분쟁 지역으로 변경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렇게 오바마 민주당 정권 집권 시기에 한반도에 적용된 정책은 일본과 그 궤를 같이 한다는 것을 봤을 때 일본의 존재감은 사실상 워싱턴 정가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일본은 지금도 미국에 한국은 친중 세력이라며 G7 참가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미국에 전달하면서 친중 국가인 한국이 미국 네트워크에 필요 없다며 한국이 미국으로서 동맹 자격이 있냐면서 미국에 한국을 내치라고 설득하려고 들지만 반대로 미국에서 일본과 동맹을 끊자는 이야기를 하자 일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폭탄 선언인 것입니다. 그만큼 동북아시아 정세 및 미국의 핵심 가치가 변하며 격세지감을 느끼는 것이고 일본은 자칫 국제외교 논리에 따라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것입니다. 우선 케이토는 필요 없는 동맹은 정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열거한 나라가 10개국 정도가 되는데 일본은 포함되었지만 같은 동북아시아권의 대한민국은 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들이 왜 그러한 판단을 내렸는지 매우 궁금해지는 대목인데요. 우선 그들은 일본이 공짜로 미국에 보호받는 일종의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트럼프 정부가 한국과 일본에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주한, 주일미군 방위비 증액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일본은 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싱크탱크 케이토의 영향을 받았는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역시 보수파 싱크탱크인 케이토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논리는 매우 간단하면서도 명료한데 일본은 전세계 3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DP의 1%만 방위비로 집행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은 불만입니다. 많이 벌었으면 많이 쓰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미국의 무기를 대량으로 수입하라는 압박으로 최근 일본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인 이지스 어쇼가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포기하려고 하는 모습 등이 미국에서는 적지 않은 불만 사유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나름대로 미국에서 F-35 105대를 주문하는 등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하려는 모습을 보이지만 미국 싱크탱크 입장에서는 일본의 물건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것보다 평화헌법 뒤에 숨어서 안보 무임승차하는 일본이 미국에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방위비를 점점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0년대 초만 해도 일본의 3분의 1 정도의 방위비를 집행하던 한국이지만 2026년경에는 역전할 걸로 보입니다. 한국의 GDP는 일본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비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GDP의 약 3%에 육박할 정도로 보통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강력한 국방을 위해 집행해야 하는 국방비 3%에 근접한 수치를 한국이 이뤄나가고 있고 미국이 안보 무임승차라고 한국을 비난할 만한 수준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싱크탱크 케이토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 왔습니다만 그렇다고 한국과 동맹을 끊을 정도는 아니다는 판단을 했고 어느 정도 충분히 돈을 쓰는 국가로 분류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방 예산을 갈수록 늘려가면서 자주 국방을 표방해 왔는데 이것이 단순히 한국에만 도움되는 게 아니라 미국 동맹으로서도 바람직한 무장화가 되어간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미중 간 국방비를 쏟아붓는 치열한 경쟁과도 관계가 없지 않습니다. 미국은 이제 러시아는 둘째치고 중국이 쏟아붓는 천문학적인 국방비가 부담이 되는 형국입니다. 물론 여전히 미국은 2019년 기준으로 중국보다 4배 이상의 국방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GDP 수준으로 봤을 때 중국의 국방비는 미국을 위협할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를 커버해야 하는 미국은 점점 더 돈 좀 있는 동맹들이 자체 무장을 강화하라는 것이죠. 따라서 최근 한국의 현모미사일을 비롯해서 전투기 개발 등 국방 5개년 계획 등을 실현하는 모습이 미국에서 논의되는 보수 핵심 사안과 맞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과의 미사일 협정 등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고 미국은 한국이 국방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다는 판단도 되는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자주 국방을 키워간 것이 절묘하게 미국 보수파 불의인 의도와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이런 주장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만 미국은 반대로 비슷한 위치의 한국도 저렇게 자주 국방을 추진하며 스스로 노력하는데 일본은 미국만 바라보고 있다고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보수파 싱크탱크 K2는 일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냉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서 안전을 누리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이 포진하지만 치명적인 위협을 당하거나 위기에 빠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주변의 영토 분쟁으로 호시탐탐 일본을 노리는 러시아와 중국의 저돌적인 기세를 봤을 때 미국 없이는 이러한 평화는 쉽지 않았으리라는 판단이 어렵지 않게 됩니다. K2 연구소는 이번에 리스트에 올린 국가 중에 독일도 있었는데 독일 역시 GDP에 비해서 국방비를 매우 쓰지 않는 나라로 러시아로부터의 미국 보호를 거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대부분은 돈에 관한 이야기로 이러한 주장의 핵심은 미국이 더 이상 국력 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실제 동맹으로 인해 미국의 파워가 강해지는 것과 반대로 동맹에 나가는 돈으로 미국이 쇠퇴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저울질하면서 동맹과의 관계를 논하는데 돈이 많은 일본의 행태가 미국에 걸려든 것입니다. 물론 트럼프 반대 진영 바이든은 동맹을 우대하고 동맹과 함께 미국을 더욱더 강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비춥니다만 만약 트럼프 혹은 공화당에서 집권하게 된다면 이러한 추세는 더욱더 강화되고 미국은 손을 거둘 것입니다. 미국은 이렇게 기존 동맹 중 일본과 같은 몇 국가들에게 이제 알아서 각자 도생하라고 주문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추세에 일본이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한국보다 한 발 늦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헌법에 묶여있던 일본은 적극적으로 국방비를 집행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것이 독이 됐습니다. 게다가 아베노믹스 이후에 일본 경제에 몰두하면서 국방을 다소 등한시했던 것도 타격이 오는 것이죠. 만약 미국이 주일미군을 철수시키고 일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나오면 일본은 당장 러시아와 중국을 곧바로 맞닥뜨리는 현실이 어렵지 않게 전개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센카쿠 열도를 간단하게 점령할 수 있다며 일본의 해군력이 중국보다 상당히 열세라고 평가합니다. 그런 상황에 미국의 철수는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당장 사람이 많이 거주하지 않는 센카쿠는 금세 중국이 편입하게 될 가능성도 커지는 것이며 미국은 제한적으로 개입할 것입니다. 미국이 강력한 일본 동맹인데 이런 일이 생길까라고 의문이 듭니다만 미국이나 중국 모두 전면전은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관해 중국은 이미 미국에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며 사태를 급속도로 마무리할 것이라는 예상도 미국 싱크탱크를 통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점점 더 국제사회는 미국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과 동시에 각자 도생으로 자주 국방을 키워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이 국방력을 키워서 한국에 피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만 일본이 자칫 그 타이밍이 늦어버린다면 중국의 영토 수복 등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는 게 국제사회의 현실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대로 국제정세를 잘 읽어 절묘한 수를 펼친 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한국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속에 숨어있는 전략에 사실상 일본이 제대로 당했다는 현재 상황이라는 시원한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종료를 해야 한다던 이 지소미아 종료는 23일 0시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제 저녁 6시 우리나라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에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22일 발표했습니다. 특히 지소미아 자체가 한일 관계에 있어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한 일본 측의 정보 획득 능력과 그리고 대응만 봐도 한국에게 큰 이렇다 할 만한 이득이 없다는 점은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 지소미아 자체는 어떻게 본다면 한일 관계보다는 한미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한 그리고 좀 더 나은
군사협력을 위한 협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실제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효력 정지라는 카드를 꺼낸 것에 대해서 일본 측은 또 우익 언론 플레이를 통해 한국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다. 일본의 군사 정보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계에 알린 계기. 역시 한국은 지소미아를 연장할 줄 알았다. 일본 없으면 안 된다. 라는 등의 반응 등이 일본 우익 언론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통보에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이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말한 점은 마치 한국은 일본이 없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즉시 일본 측이 한국으로 내보내는 속보로 나오기 시작한 이슈로는 첫 번째, 일본 측에서는 반도체 원료 등 3개 품목을 개별 심사해 수출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존 방침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두 번째, 한국을 그룹 A에서 B그룹으로 이동한 조치, 즉 백색 국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도 유지하겠다였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한국에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오히려 한국이 일본의 허점을 제대로 찔렀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효력 정지라는 이야기를 꺼냈고,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지소미아가 종료되지 않았다라는 것일 텐데, 지소미아 종료가 23일 0시에 즉시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조건은 바로 조건부 종료라는 것입니다.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라는 것은 당장 우리나라 측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이 만약 한국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경우, 예를 들자면 전략물자 수출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있어서 대화를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기존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일본 측에 의한 정보 협력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언제든지 우리나라는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조건부 카드를 한국이 쥐고 있다는 것이 현재 일본에겐 가장 큰 위험입니다. 일본이 애둘러 표현하는 모습도 참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실제 일본은 수출 규제 이후 우리나라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일본 여행 취소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 타격을 받은 상태였고, 이미 일본 정부는 일본 내부에서 언론 플레이라는 플레이는 다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한국의 여러가지 요청과 제안에도 절대 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 일본이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기보다는 현재 일본 아베 내각이 추구하는 방향과 다른 모습을 보일 경우 최근 일본 내부 외부에서의 문제로 인해 지지율이 급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소미아를 종료하지 않고 조건부 연기한 것에 대해서 바로 일본 측이 태도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수출 규제의 연관성에 대해 일본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대화는 해가겠다라고 표현한 부분에서 바로 대화를 해가겠다라는 표현을 해버린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리고 실제 대화에 전혀 관심이 없는 척하던 일본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무역 관리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한 것이죠. 기존의 일본 정부의 태도와 다르게 변화된 모습을 벌써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조치에 당장 변화는 없지만 수출 관리와 관련한 국장급 대화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수출 관리와 관련해 자국 일본을 의미하겠죠. 이 일본이 우려하는 사항을 한국이 개선하려는 의욕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해 장래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한국이 세계무역기구 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으며, 이를 수용해 과장급 준비회의를 거쳐 양국의 수출 관리와 관련한 문제를 다루는 국장급 정책 대화를 열겠다고, 즉 소통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결국 밝힌 것입니다. 즉 지소미아와 경제 문제가 일본 입장에서는 상관없다고 계속 잡아떼고 있지만, 실제 우리나라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카드를 한 수 뒤로 뺀 것에 대해 강하게 기뻐하고 있으며, 분명 일본에게 있어서 이 지소미아 종료 카드는 굉장히 압박적인 카드라는 것이 분명하고,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이 일본을 머리끄댕이 잡고 협상 테이블로 끌고 나와버린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또 한국이 일본에 비해 우위의 점에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실제 지소미아의 경우는
협정을 유지하는 상대 국가와 큰 이견이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1년이 연장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1년이라는 계약을 넘어서서 우리나라가 원한다면 물론 미국이라는 넘어야 할 산이 있겠지만 아무 때나 즉시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다는 것은 일본의 안보 문제의 한 부분을 분명 한국이 쥐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지소미아를 언제든지 종료가 가능한 카드를 갖고 있는 것이고 현재 이 카드는 기존 지소미아 종료보다 오히려 더욱 일본의 목을 올가매게 해버리는 카드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번 한국의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는 정말 천재적인 신의 한 수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우선 방금 말씀드린 수출 규제 협상 테이블로 일본을 끌고 나왔다는 점, 그리고 지소미아를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는 카드를 얻게 된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 미국을 동맹국으로 오히려 더 강하게 끌어들였다는 점입니다. 실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지소미아 종료를 강하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즐거운 라디오 채널을 통해 제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실제 미국 의원은 지소미아 종료 철회 결의안을 상정하고 의회에 통과가 되는 등 한국과 일본을 전방위적으로 강하게 압박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미국의 고위 관계자들이 한국과 일본은 짧은 시간 동안 마구 드나들며 지소미아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강하게 전달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바로 미국의 방위비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이었지만 결렬되는 사태에 있었는데요. 만약 미국의 요청대로 지소미아를 유지하지 않았을 경우 미국과 방위비 분담에 있어서 오히려 우리나라는 더 의뢰 위치에 입장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협상 테이블에서 오히려 지소미아를 빌미로 약해진 정보 획득력을 이유로 미국이 기존보다 방위비 분담 관점에서 더욱 강력하게 한국을 몰아붙일 수 있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오히려 미국 정부는 지소미아보다는 방위비 분담에 더욱 관심이 많은 상태였고 결국 지소미아 종료는 미국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줄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였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번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를 통해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에 있어서 기존과 같이 한국의 입장을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판을 깔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지소미아 종료로 일본으로부터 얻는 피해보다는 미국에게 얻는 피해가 분명 더 컸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 명백하기에 오히려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에 있어서 기존보다 좀 더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동맹관계도 지속적으로 유지함과 동시에 더불어 협상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나라가 좋은 위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모든 방송을 딱 잘라 정확하게 한번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 우리나라는 지소미아를 종료하지 않았고 조건부로 유지한 것이다. 그리고 이 조건부 유지는 언제든지 일본이 상식선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종료할 수 있는 카드를 우리가 쥐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한국이 일본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협상 테이블로 데리고 나왔다. 그리고 기존과 다르게 일본은 대화 거부해서 대화를 하고 싶다는 입장을 직접 밝히는 등 태도 변화를 바로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며, 마지막으로 미국에게 있어서 최소한의 동맹에 대한 성의를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이며, 이를 통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과 미국에 있어서 방위비 분담 협상에 대해서 기존보다 좀 더 우리나라가 나은 위치에서 협상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조건부 연기라는 이 결정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본에게 강한 큰 부담이 될 것이며, 수출 규제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현재 전략 물자에 관해서 기업들과 정부가 각종 지원 및 협업을 통해 지속